지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스르륵 부분 화면이 나타나는 거 같이 한번 만들고 있고요. 자, 우리 애니메이션 리스너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있고, 자,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시점이다 라고 했을 때 페이지가 만약에 열려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 화면 .set visibility라고 하고요. 자, invisible 이렇게 안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자, 버튼 set text라고 하고 열기라고 하는 글자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is page open이라고 하는 거는 false로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else라고 하면 페이지가 닫혀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버튼 set text라고 하면 닫기. 자, 왜냐하면 이게 열고 닫는 그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시점이니까 각각이 반대 상태가 되겠죠. 자, 이거는 true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 리스너라고 하는 거를, 자, 리스너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자,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자, 슬라이딩 애니메이션 리스너라고 하고요. 자, 애님 리스너 이렇게 객체 자, 할당할 변수를 만들어 주고 new sliding animation listener 이렇게 해 줍니다. 그리고 위에 translate left anim이라고 하는 거에 .set animation listener라고 하고 지금 만든 애님 리스너를 설정해 주면 저 애니메이션 기능이 동작하고 나면 아까 그 메소드 애니메이션 끝났을 때 메소드가 호출되게 돼요. right, left 똑같이 자, 위에가 right 먼저 했네요. 자, set animation listener에 anim listener 이렇게 해주고요. 위에 거는 left anim 객체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 클릭했을 때도 좀 달라져야 되겠네요. 버튼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if라고 해서 좀 변경해 봅니다. 페이지 오픈, 페이지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는 페이지.start animation이라고 하고요. 자, translate right anim만 이렇게 해주고요. else라고 하는 상황에서 자, 우리 원래는 어떤 요 기능이 동작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우리 코드가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우리 리스너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애니메이션 동작이 끝났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페이지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구분해 준다. 그 다음에 버튼의 텍스트도 바꿔준다 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자, 만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입력하면서 동작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행하고 열기, 닫기, 열기, 닫기 이렇게 돼 있죠. 버튼이 꼭 여기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다른 데 있어도 되고 요거를 아이콘으로 바꿔서 예쁘게 만들어도 되고요. 그럼 그걸 눌렀을 때 부분 화면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래쪽에서 위로 나올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우리 뭐 스낵바가 보이는 것도 이거 비슷하게 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애니메이션과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것과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앱 화면에다가 웹 페이지를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존 앱은 종료하고요. 자, 프로젝트 화면도 닫아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처음 첫째 마당에서 해봤던 것처럼 그 웹사이트를 접속할 때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웹브라우저를 별도의 화면으로 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앱 화면에 넣고 싶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웹페이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따로 또 화면이 뜬다라고 하는 느낌이 안 들죠.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집어넣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앱 화면에다가 웹뷰라고 하는 거를 추가하고 거기다가 어떤 주소로 접속할지 정보를 주면 얘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앱 화면 안에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메뉴를 누르고요. 자, 넥스트 누르고 자, my web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패키지 이름에서 my자 삭제를 하고요. 피니시 누릅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뜨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웹이나 나중에 우리 네트워킹이라고 해서 서버 같은 거를 접속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때는 필수로 사용되는 인터넷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이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글자로 입력되는 권한이고요. 그 인터넷 권한이 있어야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위험 권한은 아니라서 간단하게 manifest 파일에다 추가만 하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일단 화면 레이아웃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 activity main.xml 파일을 열고요. 자, 이 안에다가 자, hello world 선택하고 delete. 그 다음에 constraint layout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꿔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convert view, linear layout,
그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의 오리엔테이션, 버티컬 이렇게 바꿔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입력 상자 하나 먼저 넣어볼까요? 입력 상자 plain text 갖다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 그 밑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상자에는 웹사이트 주소를 한번 입력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버튼에는 자, 여기에 그 사이트 주소 열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웹브라우저를 띄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인텐트를 이용하면 그 앱에 그러니까 단말에 설치된 웹브라우저 앱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웹뷰를 추가해 보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위젯에 가보면 웹뷰가 있죠. 자, 웹뷰라고 하는 거를 아래쪽에 추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되겠네요. 자, 각각 아이디가 다 붙어 있고요. 이 웹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이디를 한번 부여해 볼게요. 소문자 W로 시작하는 자, 웹뷰라고 하는 아이디를 한번 부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세 개의 위젯이 전부 다 아이디가 부여가 되어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코드로 가서 우리가 코드를 적용을 해봅니다. 자, mainActivity.java로 가서요. onCreate 안에서 자, 입력 상자하고 웹뷰라고 하는 걸 쓸 거니까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edit text 입력 상자니까 edit text 그 다음에 웹뷰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하고요. 이 두 개의 변수에다가 find view by id로 XML 레이아웃에 추가했던 거를 id로 찾아서 할당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웹뷰라고 하는 거 find view by id r.id.webview가 되겠고요. 자, 이 웹뷰에는 set web client라고 해서 자, 웹 클라이언트라고 웹뷰 클라이언트죠. 자, 요거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자, 웹뷰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를 하나 자,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new라고 하고요. 웹뷰 클라이언트 엔터. 자,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라고 하고요. override method라고 하면 자, 여기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요. should override URL loading 이라고 하는 거 OK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웹뷰 클라이언트를 상속한 별도의 클래스를 정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should override URL loading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바꿔봅니다. 자, 웹뷰가 되겠죠. 웹뷰 여기 웹뷰가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로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것도 있네요. 그럼 view load URL 이라고 하고 URL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이 URL은 URL이 어디죠? 자, 여기 URL이 아니라 웹 리소스 리퀘스트라고 하는 걸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URL이 아니라 request.get URL 이렇게 하면 자, URL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toString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get URL이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API 레벨 21부터 되네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자, 나중에 추가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API 레벨 2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여기 왼쪽에 프로젝트 창 열고요. build.gradle 모듈 앱으로 가서 미니멈 SDK 버전 어느 OS부터 지원할 거냐 이거를 21로 그냥 바꿔봅니다. 그리고 sync now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최소 지원되는 그러니까 최소로 지원되는 거를 21부터로 변경해 주는 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웬만한 단말들이 21로 해도 크게 문제 없이 다 실행이 돼요. 21 이상인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바꿔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코드를 넣어야 될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자, 위에 가서 웹뷰에 set 웹 클라이언트, 웹뷰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 설정을 했고요. 이제 버튼 클릭했을 때 동작하도록 여기다가 자, 코드를 한번 넣어봅니다.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 find view by id r.id. 버튼이라고 하고요. 버튼 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 enter 이렇게 칩니다. 자, 여기다가는 자, 웹뷰가 있으면 웹뷰 load URL 이렇게 하고 자, 입력 상자에서 가져와 볼게요. edit text get text to string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거기 주소가 있으면 웹 주소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어서 여기다가 인터넷 권한을 추가를 해봅니다. 인터넷 권한이 필수 권한을 했죠. 유즈 퍼미션이라고 하고요. 엔터 치고
인터넷 이렇게 보면 인터넷 권한이 여기 보이게 됩니다. 슬래시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해서 자,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동작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가 일단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우리 입력 상자에다가 실제 이제 접속할 사이트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타이핑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미리 입력해 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우리 입력 상자에 자, 마찬가지로 여기 가보면 텍스트 속성이 있죠. 여기다가 http 라고 해서 자, m.naver.com 이렇게 한번 입력을 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고 자, 우리 이 상태에서 열기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랬더니 열기가 아니네요. 여기 가보니까 clear text not permitted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우리 안드로이드 manifest.xml로 다시 가서 자, 권한만 추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거 안에 속성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자, 안드로이드 땡땡 uses clear text traffic이라고 하는 거를 true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 옛날에는 이 속성이 없어도 됐는데 지금은 이 속성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manifest의 권한과 자, 이 속성 하나 uses clear text traffic이라고 하는 속성 추가를 했습니다. 자, 열기를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네이버 사이트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얘기한 것처럼 웹브라우저가 별도로 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앱 화면에서 그대로 웹뷰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웹사이트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앱 화면을 만들 때 웹 방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웹페이지 만들어서 할 때도 이렇게 앱 화면 안에다가 넣어주는 방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